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도함수 열기, 찾아보기, 5,1급, 1권 스프레드시트 이론, 타 작업, 파일 여시고, 일단 여러분들 교재 1권에 있는 그 뒤에 보면 기출 문제, 뭐 변형하기라고 해서, 뒤쪽에 가면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하시고요, 틈틈이. 네? 수업 끝날 때 계속 하시고, 제가 복습은 3권 가지고 해드릴 겁니다. 3권 가지고. 진행 사항은 나중에 수업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마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 끝내진 않을 겁니다. 여기 어제 하셨던 그 프로시저라는 걸 조금 남겨놓고 마무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내일 또 복습할 겁니다. 자, 그다음 기타 작업 파일 여셨으면 하원 현황 시트로 가시고요. 저희들 교재는 217페이지. 진행하는 과정에 화면이 조금 적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펼쳐놓고 어제 뭐 했는지 아시죠? 어제 우리 뭐 했죠? 엑셀 프로그램상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컴퓨터 언어, 그 중에서도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VBA라는 걸 알고 거기에 코드,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사용하는 이면에 있는 코드를 알면 그 코드를 가지고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위치 프로그램을 뭘 한다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한다. 그걸 나타내는 단축키는 Alt F11이다. 에오시라고 했고요. 11.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프로젝트 상위 개체, 상위 개체. 어제는 처음이라 잘 몰랐고요. 오늘은 자 상위 개체. 자 오늘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자 엑셀 파일 안에는 엑셀 시트라는 개체, 개체라는 그 어제 뭐라 그랬죠? 명령 실행할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 실행할 대상. 이 용어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따옴표 붙이면 추석이라서 뭐 실행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엑셀 개체라는 게 있고요. 즉 시트 개체라고 합니다. 시트. 특히 뭐 개체 엑셀 안에도 파일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태 개체는 여기에 있는 상위 개체, 이게 상위 개체. 왜 상위 개체라는지는 수업을 진행하시면 압니다. 그냥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그냥 귀 한쪽 귀를 덮고 일단은 흘려버리세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해야 된다. 이것도 뭐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상위 개체, 명령 실행할 대상이고요. 상위 개체. 물론 가면 여기 안에 가면 하위 개체가 있다는 거죠. 상위니까. 그다음 이제 어제 우리가 기본적인 명령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모듈이라는 공간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듈이라는 공간은 엑셀상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데 엑셀 파일 안에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죠. 그런 분야의 내용을 이제 다루는 부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작업했던 부분들 중에 모듈이라는 부분, 모듈.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명령을 만드는 거고 명령 실행은 다 엑셀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엑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다뤄보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듈이란 건 엑셀 개체.
즉 시트 개체 등 기타 등등의 상위 개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모듈 개 어제 작업에도 모듈 개체는 어제 하셨던 그냥 기본적인 풀 명령, 뭐 일반인 명령.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매크로 작업할 때 매크로 기록했던 건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기본적인 명령. 그다음 우리 오늘 요 내용 요 파일 다루고 나면 아직도 하나 마무리가 안 된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산 작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거든요. 그 이유는 가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이제 패스 일단 나중에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다음 엑셀에는 폼 개체라는 것도 있어요. 폼 개체. 그래서 엑셀 파일 안에는 이런 시트 개체, 폼 개체, 모듈 개체라는 게 있다. 뭐 정도만 아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 특정 상위 개체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일명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창. 예? 화면 창. 그게 프로그램 코딩할 때 그걸 뭐라 그 공식 명칭은 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위 개체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구조. 뭐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나타나지만 실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건 어디서 엑셀 프로그램상에 다루기 때문에 엑셀 파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 작업 파일 안에. 자, 어제 그런 구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 하셨던 제 화면 보세요. 명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기본적인 명령은 서브와 엔드 서브라는 문법, 그 실서브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명령 실행할 대상은 항상 명확해야 된다. 자, 요건 셀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한 개의 셀에 대해서 값을 입력하겠다는 의미. 우리 엑셀에서 사용하고, 그게 이꼴을 써서 대입의 이꼴을 써서 오른쪽에 뭐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체 이름점 메스드라고 해서 동사 형태의 메스드라고 해서 동작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동작 메스드.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값을 입력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문법입니다. 이게 기본 문법. 요게 뭐 그렇게 아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닫을게요. 닫으면 내용이 뭐 자동 저장이 된다 그랬고. 자, 어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 교재 217페이지 출제 유형 1 사원 현황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까지 하라 그랬네요. 자, 그다음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자, 사원 현황 시트에서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자, 사원 입력 버튼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전체 흐름상 여기 보이는 요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는 이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매크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매크로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겉보기 이름이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겉보기 이름이 사원 입력. 어쨌든 여기를 지칭하고 있다는 건 문제 읽어보시고 그 정도 센스는 있을 겁니다. 자, 클릭하면 클릭이 뭡니까 이제? 그게 이벤트라는 이 녀석이 클릭이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응? 이게 명령 단추처럼 매크로의 명령 단추처럼 생겼잖아요. 단추처럼. 그러면 클릭을 하면 무슨 그러니까 명령이 실행이 되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신입사원 입력 폼이 나타나도 프로시저 작성. 프로시저가 이제 뭐라 그랬죠?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든다 그랬죠. 수동으로 코딩을 통해서. 그럼 명령 만드는 거죠. 명령 작성은 그럼 어디 가서 하면 됩니까? 수동으로 명령 코딩하는 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하면 되죠. 문제 파악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돼. 자, 그럼 이건 이제, 그럼 장소는 가서 하는데 코딩을 해야 될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항상 클릭이라는 이 이벤트, 어제 이벤트 클릭할 때였죠. 클릭할 때 뭡니까? 신입사원 입력 폼이란 폼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폼이란 게 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런 폼이 화면에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리세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컴퓨터를 제대로 안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쓰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렸던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이미 경험하셨다니까요. 비단 이 뭐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는 안 나타나는데 혹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주소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회원가입할 때. 그럼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기억하고 계세요? 5자리 우편번호. 기억하고 계신 분 좀 없으니까 다 검색해 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주소 입력란 오른쪽에 보면 뭡니까? 주소처 뭐 우편번호 찾기 단추 같은 자그마한 단추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창이 나타나는 거 보신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절대 제가 제 수업 스타일 보셔서 알겠지만 절대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듭니다. 그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냐고요? 잘 안 들어갑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아마 이게 머릿속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시험 준비를 하려면 이걸 외워야 되는데 어제 외워서 우리는 시험장에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외우는데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외워진다 그랬죠. 외울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디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냐고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사항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이렇게 서술했던 이런 표현으로 경험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 다 했었다니까요. 주소 입력하실 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 인정번호 받기 이렇게 하면 아니군요. 어느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나올까요? 학원 사이트는 아닌데. 다음, 다음에 가면 회원가입. 하지만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사이트가 만만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 뭐 어찌됐든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지금 얘를 금방 찾기가 좀 힘든데 문제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요. 우편번호 찾으려고 할 때 클릭을 했을 때 우편번호 검색창이 이렇게 나타나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뭐 우편 요금을 조회하고 싶다.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자그마한 창이 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표현을 창이라 그러고요.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웹페이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걸.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걸 폼이라고, 창이라고 해야 대화 상자, 뭐 이런 창,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폼이라는 게 원래 공식 명칭입니다. 폼. 이거 다 폼입니다. 폼. 그래서 여기 작업이 끝나면 우리 닫기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작업이 끝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이 녀석을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클릭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방금 여기서 개발도구 여기서 보셨던 요 신입사원 입력 폼이라는 게 이미 요 엑셀 파일 안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구조적으로. 그럼 이게 화면에 표시가 될 거라고, 엑셀 프로그램 안에.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거 아니고. 자, 클릭을 하면 여기 왜 아무것도 없죠? 어,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여기 나타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뭡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했잖아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고민을 하셔야만 이게 여러분들께 됩니다. 지금도 설명드리는 게. 자, 그래서 자, 항상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클릭할 때 뭡니까? 신입사원 입력폼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명령입니다. 신입사원 입력폼이 화면에 나타내라는 게 명령이고, 언제 나타난다고요? 클릭할 때 명령이 실행된다는 거죠. 이걸 이벤트라고 그랬습니다. 명령이 실행되는 시점. 그럼 누구한테 클릭의 대상이 있어야 될까요? 누가? 이 녀석을 클릭할 때. 근데 지금은 여기에 어떤 코딩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클릭을 하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항상 분해를 이렇게 합니다. 문제 분해를. 요렇게 해드릴 겁니다. 요렇게. 요거 분해만 딱 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이제. 항상 이벤트를 중심으로 어떤 명령이 실행이 되고 누구한테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그게 어디에 있냐고 문제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건데 하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령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프로시저 작성이죠. 그럼 어디 가서 한다고요? 명령 작업.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한다. 단축키가 Alt F11. 자, 그 다음 사원 입력이라는 요 단추는 어디에 있죠? 이 단추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이 녀석은 이 사원 현황 시트 안에 있는 거죠. 크게 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원 현황 시트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상위 개체의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동작을 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대기.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중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겉보기 이름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본명은 뭐냐고요? 아, 이거 심각하네. 자, 어제 속성이라는 거 있죠. 정보라 그랬거든요. 이 단추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단추 어떻게 삽입했냐고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요거 말고 요거 가지고 한 겁니다. 요 단추 가지고 한 건데, 뭐, 매크로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삽입은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니니까. 구조를 만드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요 녀석의 근본적인 본명이 뭐냐면 CMD 사원 입력입니다. 항상 본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교재에도 없고 왜 이걸 제가 여러분 아실 필요 없냐고 한 건 그냥 이유는 설명드리고요. 방금 제가 사원 입력이라는 건 겉보기 이런 별명 애칭에 해당돼요. 이걸 캡션이라고 그럽니다. 캡션. 캡션. 본명이 아닙니다. 이게 본명이고 이건 별명입니다. 애칭. 자, 그러면 이름만 일단 익히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옆에 보면 커맨드 버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커맨드 버튼이라고. 잘 보이시는지, 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맨드 버튼이라고 하는 명령 단추 해석하면 단추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름이 cmd 입력이라고 하는 명령 단추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명. 자, 그러면 항상 보기 화면이 저하고 같지 않으면 항상 저 부르세요. 수업 중간에 부르세요. 예? 안 부르면 여러분들 수업 그 다음 내용 못 따라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저 부르라 그랬습니다. 뭔가 화면에서 뭔가 다른 게 나오면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은 제가 쓸 겁니다. 자, 상원 현황. 그러면 여기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개체 코드창에서 개체 목록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개체라는 건 여기 상위 개체도 있고 상위 개체는 하위 개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록이 여기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시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사원 입력 단추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이 시트 안에 있는 하위 개체죠. 그러면 여기는 자기 자신의과 하위 개체의 목록이 여기 다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 개체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자 프로시저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이벤트라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프로시저 명령이 실행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 보셨던 구조와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어제는 제가 서브 명령의 이름, 엔드 서브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에 이렇게 프라이빗이 붙고 그 다음 방금 개체 이름이었고요. 그 다음 요게 클릭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요 내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다 있었던 겁니다. 사원 입력 버튼 보기 이름이고 본명은 요거고요. 본명 찾는 방법 말씀드렸고 이벤트가 일어날 때 클릭 이벤트가 일어날 때 명령 시작과 끝이 난다. 프라이빗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어제 우리가 실습을 하셨던 요 형태는 요 모양의 문법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시저라고 이야기하고요. 방금 이제 보셨던 서브, 엔드 서브 안에 개체 이름이 보이고 언더라인 이벤트 이름이 보이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실제 이벤트 프로시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방금 처음 시작했던 프로시저는 그게 가장 큰 틀이죠. 그 안에 한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구조 안에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시저도 한 개의 종류가 기본 프로시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시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문법적인 안에 있는 문법적인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뭐 하냐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실행할 명령을 나열하시면 코딩하시면 됩니다. 뭐 할 겁니까? 자 폼에 잠깐만 가볼까요? 상위 개체의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그다음 신입사원 입력 폼이라고 했잖아요. 자 더블 클릭. 그러면 자 폼의 선택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검정색 점과 흰색 점이 나오고 그러면 밑에 속성에 선택하신 개체의 정보 나오는데 유저 폼입니다. 사용자 정의 폼이라고 해석합니다. 폼의 이름은 본명은 신입사원 입력. 됐어요? 예. 이 녀석이 나타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코딩은 항상 어디 가서 하셔야 되냐고요? 코딩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개체에 가서 합니다. 요 단추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저 녀석이 아까 어디 있었다고요? 사원 현황 시트 안에 있었다고요. 몇 번 설명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원리 딱 나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여기에 가서 그러면 CMD 사원 입력 클릭 이벤트가 일어날 때 명령 실행과 끝이 지난다. 그러면 이쁘게 적을 필요 없다고. 그러면 신입 사원 입력 폼을 화면에 나타내라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자, 폼이 나타나라. 자, 그러면 본명이 항상 본명 가지고 했어야 됩니다. 신입 사원 입력을 나타내라. 점 상이 바뀌면 제가 점 조사 상이 바뀌면 점을 찍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쇼 나타내라 동사꼴이죠. 동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쇼라는 코드를 씁니다. 이게 화면에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오늘도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개체 이름점 속성 문법이 개체 이름점 메서드라는 문법 정답을 했죠. 그래서 화면상에 비주얼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점을 딱 찍는 순간 그 개체에 해당되는 그 속성과 메서드가 화면에 리스트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목록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초록 색깔이 동사형꼴의 메서드입니다. 초록 색깔이.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카드를 잡고 있는 거 있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속성입니다. 명사꼴입니다. 뭐 그렇게 구분하실까지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걸 통째로 외웁니다. 폼 이름점 쇼라고. 폼 이름은 어떻게 나올지 그때그때마다 다를 거니까. 근데 쇼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한 줄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아니 문장을 구사를 하려면 영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사전을 찾아보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지금 사전에 등록된 코드의 의미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끝. 엔터 치면 그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뀐다. 자, 그리고 닫으면 그리고 칸수, 줄수 이쁘게 적을 필요 없다. 그리고 닫으시면 자동 저장이 된다. 아무도 질문 안 하고 잘 되고 있나 보죠. 분명히 질문이 나와야 될 시점이 되어 가는데. 자, 그리고 자, 문제 내용 한번 따라가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방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보셨던 요 내용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편번호를 찾거나 아까처럼 뭐 국제 요금 뭐 우편 요금이 얼마큼 되는지 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을 다 했으니 내가 필요한 내용 확인을 그다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작업이 끝났다고 합시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끝났으면 이 창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폼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닫히게끔 만들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누르면 닫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종료도 안 누르면. 응? 많이 쓰잖아요. 닫기, 종료. 클릭하면, 자, 그러면 지금은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폼의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거, 자, 닫기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진행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자, 이벤트가 발생하는 개체에 가서 코딩을 한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명령 실행은 프로시저 코딩을 수동으로 코딩한 명령 실행은 항상 모든 실행의 결과는 어디에? 엑셀 프로그램 상에 나타난다. 지금 방금 명령 실행한 결과는 다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나타난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쪽에서 영어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번역해서 우리는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를 쓴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려면, 내용이 전달되려면, 가운데 번역기를 돌려서 나한테 한글로 이렇게 전달돼야 제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영어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작성한 내용이 엑셀에서 돌아가려면 뭔가 우리가 방금 닫고 명령 실행하는 과정에 이게 변환, 즉 번역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 목소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닫고 나갈게요. 자, 잠깐 위에 거. 지금 다 안 먹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두 가지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 겁니다. 그 결과 안 나오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는데 결과 안 뭐 에러 떠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시면 그다음 내용 진행 못합니다. 분명히 저 부르셔야 됩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자, 210.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22페이지로 갑니다. 자, 내용 같이 읽을게요. 사원 현황 시트에서 사용자 정의 폼. 자, 폼이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형태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용어가 이제 뭐 생소해서 그런 거지.
신입사원 입력 폼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폼 화면이 화면과 메모에서 사라지고 프로시저 작성하죠. 자, 프로시저 작성 어디 가서 한다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한다. 그걸 나타내는 단축키, 비주얼 VB를 나타내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Alt F11.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자, 방금, 자, 제 화면 보세요, 이제. 방금 신입사원 입력 폼에서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죠. 그러면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그리고 뭐 한다고요? 폼이 화면에서 메모리상에서 사라져라는 거죠. 그럼 일단 어쨌든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시는 엑셀 프로그램 창에서 어쨌든 사라진다는 이야기겠죠. 저희 교재에 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일단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뭐 좀 그 정도까지 이해되실 거고 디테일한 것까지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누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누구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 녀석을 클릭할 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조합이 딱 안 되면 구분이 안 되면 답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 속에 저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이 누구고 그 이벤트의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명령이 뭔지는 문제 속에 지금 다 있다고요. 이 구조로 항상 분해하시면 정답 찾기가 쉽습니다. 작성하기가 쉽다고요. 자, 프로시저 작성하면 되잖아요, 이제. 안에 알맹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 어디가 사는까지는 알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자, 제가 방금 뭐랬죠? 코딩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개체에 가서 한다. 자, 종료라는 단추. 종료라는 단추는 방금 어디 있었죠? 제 화면 보세요. 이 녀석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녀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입사원 입력 폼 안에 있는 단추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용어 중에 방금 계속 제 화면에 지금 컨트롤이라는 용어 이제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찾으러 가야죠. 아, 신입사원 입력 폼 안에 있다 그러죠. 자, 자, 여기 또 용어 하나 전달드릴게요. 폼 안에 있는 이런 클릭을 했을 때 흰 색깔로 나타나는 흰색 사각점으로 나타나는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개체라고 합니다. 제 화면 보세요. 컨트롤 개체라고 합니다. 컨트롤 개체. 일단 잠깐만 얘기해주면 이게 그냥 단순 텍스트만 표현해주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컨트롤이고요. 레이블. 자, 이게 또 정보 나타나죠.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역삼각 형상기 우리 목록 단추라고 있잖아요. 이 목록 단추 단지 이런 구조를 콤보 상자라고 합니다. 콤보 박스, 콤보 상자.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입력란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컨트롤을 우리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상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던 뭐 우리 프로그램상에 보고 계시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리본면상에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다 명령 단추죠. 약간의 디자인이 모양새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커맨드 버튼 명령 단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 됐습니까? 그래서 폼을 선택하면 검정색 사각점과 흰색 사각점이 나타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선택을 했을 때 흰색 사각점이 나타나는 이것들을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한다. 컨트롤 개체, 컨트롤 이것도 개체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자, 그러면 이 녀석한테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클릭이라는 이벤트. 그럼 이 녀석의 본명이 뭐라고요? CMD 종료이고 겉보기 이름이 뭐라고요? 캡션. 그걸 겉보기 이름 캡션 종료라고 나와 있죠. 이 녀석의 본명은 CMD 종료입니다. 예? 항상 코딩은 본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컴퓨터는 무조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명 가지고 해야 됩니다. 컴퓨터는 명확하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린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내가 90%는 이쪽으로 가고 80%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합니다. 엑셀. 딱 오면 어느 쪽 가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는 것 중에 왼쪽으로 가는 게 10번 중에 9번이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10번 중에 한 번이었다고 나오는 그게 확률이지. 혼자 90% 확률로 이쪽으로 10% 확률로 가면 컴퓨터는 작동 안 한다니까요. 무조건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딱 시점에 무조건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녀석한테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규칙이잖아요, 지금. 문법적인 규칙.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합니다. 해당 항목 컨트롤 개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 코드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상위 개체 이름이 여기 제목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 안에. 그럼 여기가 이 상위 개체에 있는 개체 목록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과 하위 개체 목록들.
이렇게 방금 보셨던 이런 개체들의 이름 중에 뭐죠? 유저 폼이라고 쓰네요. CMD 종료. CMD 종료죠. 그리고 요 종료라는 명령 단축 컨트롤에 따르는 이벤트 프로시저. 이벤트 프로시저. 그래서 CMD 종료 버튼을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라고 해석하시고요. 명령 시작과 끝이 일어난다. 어떤 명령과 시작, 어떤 명령이? 우리 작성해야 될 명령이 뭡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문제의 문제를 파악하는 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폼의 화면과 메모리선이 사라지라는 게 문제의 내용이었잖아요. 어쨌든 사라지라는 거니까. 그러면, 자, 그냥 적으세요. unload 미. 한 칸 띄우고 미. 그리고 커서 위치를 옮기시면, 위아래로 옮기시면, 단어의 첫 글자가, 코드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적었던 저 문법적인 저 사항 형태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개체점 메서드 아니면 개체점 메서드, 속성 이퀄 값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잖아요. 그 형태를 벗어났잖아요, 지금.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건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문장 구조라고 해서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이 있다라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영어 문장이 그 1, 2, 3, 4, 5, 5개의 문장 안에 다 들어가요? 아니죠. 그걸 벗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언어라는 건 완벽한 수학처럼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가 그걸 이제 간영어고 수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컴퓨터 언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하나의 언어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면 그냥 틀을 잡아놓고 그냥 간영어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쓰셔야 돼요. 이것도 언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을 벗어나는 형태입니다. 에? 세상에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잖아요. 됐죠? 그러면 자 일단은 자 구체적인 설명 좀 이따 하고요. 일단 닫겠습니다. 그리고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을 하면 요거 나타나죠. 그리고 종료 단추 누르면 닫히겠죠. 자 잠깐만요. 지금부터 이제 이거 되세요? 열고 닫고 오케이. 그러면 시험 양식도 일단 하고요. 방금 우리 두 줄 배웠죠. 열고 닫고 두 줄 배웠잖아요. 제가 여기 프로시저 코딩의 총 교점 15점이라고 했죠. 그 중에 5점 확보하셨습니다. 5점 확보하셨는데 5점 아니라고요. 열고 닫는 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만큼 배워야 됩니다. 시험에 딱 요만큼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애우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걸 애우기 위해서 제가 힘을 키워 드려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애우라고 하면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애울 수 있는 미천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미천을 지금 어제 오늘 해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는 아주 필기할 때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미리 좀 하고 가죠. 컴퓨터에게 1 더하기 2를 하라고 처리한다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컴퓨터에 1 더하기 2를 처리하려면 사용자가 이제 모니터상에서 키보드 모니터를 보고 1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할 거라고. 그러면 그 1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이 데이터가 1도 데이터고 플러스도 데이터고 2도 데이터입니다. 일단 컴퓨터 일단 처음에는 받아들일 때는. 그럼 그게 어디 가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할 때 뭘 따지죠? 메모리와 CPU라는 걸 따지죠. 램이 몇 메가고 뭐 CPU 속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1과 2 플러스라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인식 공간입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면 밖에서 이제 항상 CPU 위주로 돌아가는 컴퓨터는 CPU가 중앙 처리 장치 내에 사람의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CPU가 모든 걸 관장합니다. 그래서 CPU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 올라왔을 때 그러면 뭐 하냐고요? 램이 문을 두드립니다. CPU로. 데이터 들어와 있다. 이런 일을 하려고 데이터 들어와 있다. 그러면 CPU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녀석은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틈이 생겨야 그 일을 처리해 줄 거 아니에요. 그 틈이 생겼습니다. 이제 앞에 일을 처리하고. 그럼 틈이 생겨서 이제 뭡니까? 너네들 데이터 들어오라고 이제 콜합니다.
코어라면 이제 그제서야 램이 내1과 2 플러스라는 기호를 넘겨줍니다. 그럼 CPU가 딱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1을 보고 이거 숫자 데이터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그런 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필기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라는 그 자고 이것도 숫자 데이터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숫자에 숫자 2라고 인식을 하고요. 플러스 기호를 보고 이건 그냥 기호로 쓸 건지 연산자로 쓸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 그러면 플러스 기호를 보고 지금 이 플러스는 예상을 해야 될 플러스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 분류가 됐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뭐 되니까 실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1 더하기 2처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이란 값이, 그럼 이제 CPU 내부에 이제 중간 결과값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그게 최종 결과이긴 하지만. 그 3을 CPU 상에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겁니다. 이걸 모니터 상에 보여주는 개념을 쇼라고 합니다. 오늘 방금 배웠던. 그러면 이걸 만일에 바로 그냥 모니터에 안 보이고 프린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CPU에서 바로 다이렉트 프린터라고 할 때,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프린터하라는 명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VBA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파일을, 이 내용을, 결과물을 어디다가, 우리 보통 결과물을 파일로 저장하죠. 프로그램상에서. 그럼 이 결과값 3이라는 걸 파일로 저장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일을 저장하라는 명령어가 어딘가 있겠죠. 문법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놓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에 다 필요 없고, 쇼 하나만, 모니터 나왔던 쇼 하나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린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방금 1과 2를 더하기 처리하라고 데이터가 이렇게 레인상에 올린다고,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드라고. 컴퓨터에서 용어를 로드라고 하면 로드, 적재한다고 나와요. 그 다음, 그러면 자, 램상에 데이터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이 녀석이 CPU가 계속 계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드에 3이 계속 표시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램상에 1과 2 플러스가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면 3이라는 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겠죠.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홈상에서 메모리상에서 방금 문제 뭐였죠? 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더하기 연산이 아니고 엑셀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폼이라는 게 지금 사용자 정의 폼,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라는 게 화면에 지금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폼을 나타내기 위한 기본 자료들이 있었더라고요. 폼을 나타내려면 자료가 있어야 폼이 화면에 나타나. 결과가 보이는데 원 자료가 없다고요. 그럴 리도 없죠, 컴퓨터는.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항상 명확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 있다, 아웃풋이 나와 있다, 폼을 화면에 나타내겠다. 그러면 그 전에 램상에 그걸 나타내기 위한 자료가 있겠죠, 원 재료가. 1과 2를 더해서 3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폼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겠죠. 그럼 그 자료가 CPU에 들어가서 유기적인 결합을 할 거라고요. 예를 들면 파일이었다면 파일끼리 이렇게 유기적인 결합을 해서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폼의 사이즈는 얼마이고 색깔은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컨트롤은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다 조합을 한다고 그 연산을. 그게 연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연산 끝나고 나면 모니터상에 이렇게 나타내라. 그게 쇼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폼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인 게 지금 램에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계속 뭡니까? CPU가 모니터상에 뭡니까?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램상에 폼에 관련되어 있는 원 자료가 없으면 폼이 모니터상에 나타날까요? 계산일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못 나타나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언노드 미라고 외우고 그냥 폼이 화면에 사라진다. 언노드 미라고 외우고 그때 언노드의 개념은 램상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개념, 내려놓는 개념을 우리는 로드라고 하죠. 언노드라고 로드 개념의 반대겠죠. 그 다음에 미는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코드입니다. 상위 개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개체의 자료를 지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지워라 뭐 있는 그대로 하면 액면 그대로 하면 그러면 상위 개체는 뭐죠? 종료 단추가 포함이 되어져 지금 종료 단추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상위 개체는 뭔데요?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죠. 폼의 데이터를 지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상에서 사라지는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CPU 상에서 폼이 왜 나타나냐면 어떤 가정을 거쳐야 되냐고요. 방금 원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원자료. 원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를 이니시라이즈 초기화 단계, 초기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니시라이즈 이벤트라고 합니다. 자, 이벤트 이런 이제 클릭, 더블 클릭, 이제 그다음에 오늘 이니시라이즈라는 이벤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연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그런 단계를 액티베이트 단계라고, 액티베이트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하는 진행이 될 때, 그 다음에 쇼가 되어서 화면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사실은 저 단계 말고도 사실은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고요. 우리 눈에 특정 폼이 아까처럼 국제요금, 국내요금, 우편요금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 그 창을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 눈에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걸 얼마나 그런 단계를 얼마나 잘 조합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속도가 빠르고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력 차이입니다. 그 경험치고. 그런데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나온 결과만 나오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실력 차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사이트에 갔는데 다음 화면 뜨는데 늦게 뜹니다. 쇼핑몰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이 상세 정보 보려고 클릭을 했는데 사이트에 그림이 늦게 뜨면 창이 늦게 뜹니다. 방문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리 싸매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오게끔 할까를 고민을 한다고. 그냥 그게 빨리 안 나온다고 해서 빨리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왜냐고요? 여러 개의 조합이 되다 보면 이게 충돌이 나고 우리 말하는 리모컨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조합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노하우고 그게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게 실력 차가 또 연봉 차이고 시기를 낳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쨌든 이걸 좀 알고 계시고 이런 장안 설명하는 이유는 시간이 여유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이거 어디서 써먹을 거냐고요? 우리 어차피 필기할 때 써먹을 겁니다. 자, 그냥 완벽 설명하는 이유는 그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써먹으려고 미리 뼈를 풀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고 닫는 것까지 하시면 제가 어떻게? 전체 이제 시험으로 돌아왔다. 자격증을 돌아왔다. 15점, 프로시저 명령 작업하는 15점 중에 적은 점수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15점이면 그, 중첩 함수 시간 제일 많이 투자했잖아요. 함수에 일반 함수에 투자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봤자 그것도 정상적인 거 그 두 가지 그건 뭡니까? 직접적인 문제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6점짜리 두개 12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겨우 1시간 배우고 어제 오늘 이제 2시간 배우고 5점 갖고 하셨는데 어느 게 가성비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이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다만 분명히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기본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처음 배우고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어려워서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산 말고도 지금 엑셀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아직 이제 엑셀 산 딱 오르고 나면 뭐가 보이냐고요, 앞에. 엑셀 산이 또 보입니다. 이제. 그것도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무너져 버리면 저기 나머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귀담아 들으세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꾸 따라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남들보다 그냥 어디 가서 너는 100시간에 공부해서 100시간 만에 따는 걸 뭡니까? 공부는 안 할 수 없으니까 80, 70시간 정도는 해서 따면 그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 이거 주로 하라는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수업 잘 참석하세요. 이야기하지만 참석 하나 안 하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수업에 오든 안 오든 저는 그냥 열심히 설명드리고요.